예, 들리십니까? 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꽃은 잎이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입 재시문 면접에 의해 인문계 강의를 맡은 오천고등학교 교사 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생기부 기반 면접의 경우 자신의 생기부가 사실은 조금 과장되어 있어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까 봐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제시문 면접은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 학생들이 알아서 문제만 잘 풀면 되지 하는 생각에 학생의 능력에만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접, 이 수능 전에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우리 교사에게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서류 면접, 그리고 어제 재시문 면접 자연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재시문 인문계 강의를 듣고 수험생 및 선생님께서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대학별 재시문 면접 전형 안내, 그리고 사실 재시문 면접 인문계의 경우는 주요 대학, 스카이, 대학에만 재심 면접이 있어. 물론 교원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재시문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많아서 글자가 작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학생들은 패드나 컴퓨터로 강의를 보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요즘 들어가면서 지난주 여러분들 원서 추석 전 원서 접수를 다 했을 건데 그걸 보면서 쌤도 지금 현재 고3을 맡고 있으면서 수시 경쟁률 학생들 관심이 많죠. 그리고 전형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기사 많이 봤을 겁니다. 2025 수시 경쟁률 역대급 N수생 소신 상향 지원. 이게 아마 올해 N수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령 인구 자체가 증가했고, 그리고 N수생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대학교, 성대, 한대, 중대가 톱3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역대학의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히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의대의 경우, 사실 올해는 의대보다도 약대가 더 높았죠, 경쟁률 자체가. 물론 의대가 경쟁률이 낮았는 건 아니지만 약대가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은 어디일까? 한번 쌤이 찾아봤습니다. 자, 요 대학 학과였습니다. 이 학과였는데 이 학과, 자, 전반적으로 이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높죠. 아마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재시문 면접의 경우 학생들이 상당히 피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전형, 여기 94.63대 1도 있고 여기 123.85대 또 있죠. 20명 뽑는데 2,47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쌤이 파악한 바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가진 전형의 학과는 바로 이 학과였습니다. 882.60대 1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전형 지원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명 모집에 4,413명 지원했습니다. 엄청나죠? 4,413명. 근데 이 학과가 5명 모집인데 이 전반적으로 경쟁률 높은 전형은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인데 이 논술 전형에서도 가장 높은 882대는 바로 약학과였습니다. 제2, 3대 1은 의학과였고. 근데 우리가 이 원서를 그냥 내는 게 아니죠. 원서를 낼 때는 뭘 냅니까? 전형료를 내죠. 쌤이 전형료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대 약대 5명 모집의 전형료가 논술 전형의 전형료는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6만 3천 원. 그리고 4,413명 지원했죠. 그러면 아주대는 속된 말로 5명 뽑는데 2억 7,800을 번 겁니다. 이 억대 맞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대를 번 겁니다. 많이 벌었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단계별 전형의 경우 1차에서 떨어지면 여러분들 일부 금액을 치킨 사 먹으라고 이렇게 그 내주는 경우가 있죠. 10,000원, 20,000원 정도. 근데 이 전형은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최저가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줍니다. 아주대 약학과 3합 5입니다. 3합 5. 상당히 높죠. 3합 5. 아마도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학생이 최저를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은 고스란히 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형으로 따졌을 때 경쟁률이 높은 당연히 이제 논술 전형이 것인데 이 논술 전형 중에 요 대학 391명 모집에 41,617, 106.44대 1이었습니다. 전형 하나입니다. 전형 4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4만 명. 자, 여기는 이 대학 전형으로 얼마 번지 계산했습니다. 선생님, 하나하나 다 계산했습니다. 성균관대였습니다. 논술 전형. 391명 뽑거든요. 41,617명 지원해갖고 6만 원이었어요. 3천 원 쌉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25억입니다. 25억. 일주일. 지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성균관대는 논술 전형으로 391명을 뽑기 위해서 25억을 벌었습니다. 물론 이 성균관대 입장에서도 뭔가 있겠죠. 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겁니다. 전형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데 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돈이 들까? 특히 논술 전형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의문에 한 번 더 나가봤습니다. 어느 대학이 돈 가장 많이 벌었을까? 어느 대학일까요? 계산 다 해봤습니다. 지금 원래 기사인데 지금 여기에는 서울대 사실 스카이 대학 있죠. 스카이 대학은 크게 전형료를 벌지 못합니다. 여기에 경희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경희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도 아니었습니다. 쌤이 그래서 다 파악해봤습니다. 전형별로 계산해봤습니다. 전형료 6만 원, 9만 원. 여러분들은 전형료 많이 냈죠? 전형당 학종은 좀 많을 것이고 교과 좀 낮을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10만 원짜리 됐어요, 이 대학. 10만 원짜리 전형료가 9만 원. 자,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번 돈은 영어도 있죠. 영어는 뭐겠습니까? 이 영어는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 학생들 이거는 영원이죠. 자, 대학에서 50억 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억 벌었는데 어느 대학일까요?
이,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융합형, 탐구형, 과학, 인재, 유일하게 자연계 제시문 면접이 있는 학교, 기회균형, 학추, 논술 다 있네요. 이웃사랑 있고. 바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가 50억 벌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종합전형과 똑같이 봤습니다. 6만 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면 내신 위주죠. 물론 성균관대의 경우는 정성평가가 교과 전형의 학추의 경우 20%가 붙기는 합니다. 붙기는 하지만 이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라면 내신 성적을 UA나 진학사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소팅을 하면 그 학과별로 점수가 쭉 나오죠. 그런데 동일하게 받는다.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과연 1등 대학은 어디겠습니까? 1등 대학. 자, 다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1, 2등. 성대보다 더 많은 곳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돈들이. 바로 52억 벌었습니다. 52억. 자, 52억을 번 대학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서울 주요대 메이저 스카이의 서성한 중경 외시에도 들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런 대학이 1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형을 보면 바로 알 겁니다. 논술 있고, 이거 있고, 여기 있네요. 바람개비 전형 있죠. 바람개비 전형, 논술 전형 있는 가천대학교입니다. 이 가천대의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매력 있는 대학교입니다. 매년 그랬지만 서울 경기권 학생들에게는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고 매년 대학 전형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수험생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원서를 이제 작성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많은 전형료를 지불하면서 지금 수시 원서를 쓰실 겁니다. 근데 전형료가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입학처를 괴롭혀야 됩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자, 기본적으로 최저를 통과해야 됩니다. 최저 있는 전형. 그리고 면접을 철저하게 보고 끝까지 입학처를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합보다는 추합이 되어서 그 입학처 식구들이 여러분들 계속 전화를 걸어서 추합이 되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그 돈이 아깝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고 본격적으로 면접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가장 기본 사항들은 이전 월, 화, 요일에 이미 다루었고 곧바로 대학별 제시문 면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면접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자, 애증의 대학이죠, 서울대. 인문계 제시문 면접은 주로 서울대, 연세대, 스카이, 연세대, 고려대 이 세 학교에서만 진행합니다. 물론 몇몇 교대에서도 제시문 면접을 보긴 하지만 주된 흐름은 스카이 세 개 대학입니다. 먼저 서울대 인반 전형에서 제시문 면접을 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의 경우는 이제 생기부가 되겠죠. 생기부를 참고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은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사실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라는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과 논리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만큼 최고 난도의 면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학업 우수, 학업 우수 전형에도 재식 면접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계열 적합 전형, 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열 적합성 전형에서 재시문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우에서 사라지고 계적 전형만 남았습니다. 1단계에는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2단계, 1단계 성적 50%, 그리고 면접 5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가하고 재심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를 제외하고 서울대와 고려대가 학생부에 기준 내용을 재심 면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문 모집 단위 면접은 인문 사회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원래 경쟁률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 연세대의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추 전형의 경우 면접이 있었는데, 재심 면접이 있었는데, 원래는 면접이 사라졌습니다. 학추에서. 그리고 연대에서 올해 최저 학력 기준만으로 이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작년과 경쟁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학추 교과 전형의 연대는 1.6.12 대 1이었는데 올해는 소폭 상승해서 8.63 대 1 정도였습니다. 요건 학추 전형이었습니다. 요게 나오는 내용은 활동 우수형 전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우라고 부르는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인문통합 계열 3배수, 그리고 자연계열 4배수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면 면접이지만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물론 의대는 대면 면접입니다. 근데 일반 학과는 현장 녹화 면접으로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연세대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과 고려대의 경우 계열 적합형의 경우 최저가 없는데, 자, 이 연세대의 경우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국수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하여 2합4, 그리고 영어가 3 이내죠. 그러므로 이 두 개 합 4니까 보통 7로 생각을 하는데 뭐 영어는 3등급 이내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을 포함해서 두 개 과목 등급 합 5, 의지학, 국어, 수학 중 한 개 포함해서 1등급 두 개 이상 1, 뭐 영어는 3해도 되고 탐구 1. 자,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연세대의 학추는 사라지고 그리고 활우에서 최적을 본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경쟁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 대학별 제시문 면접 경쟁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각 대학별로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그리고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1,499명 모집의 일반 전형이죠. 15,316명이 모집해서 지원을 해서 10.2대 1, 10.2대 1. 서울대 제시문 면접에서는 학생들의 논리력,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분석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특히 꼬리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시문을 깊게 분석하고 다양한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형. 올해 684명 모집에 7,844명, 11.47대 1입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은 11.62대 1이었습니다. 작년 거의 유사하죠. 자, 그리고 연세대 면접은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4개의 제시문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꼬리 질문이 없죠. 녹화 방식이기 때문에 꼬리 질문이 없는 대신에 면접관이 요구하는 질문에 명확하게, 간결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균형의 경우도 농어촌 그리고 저소득 학생들이 있는 전형이죠. 이 기회균형의 경우도 197명 모집에 1600명, 8.2대 1,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전형은 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면접에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나 이 연세대의 기회균형 전형에 유념해야 할 것이 올해 연대에서 바뀐 제시문 면접 활우 면접의 경우 작년 기회균형과 유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 전형입니다. 527명 모집에 8,027명 지원을 해서 15.23대 1. 작년의 경우 13.09대 1이었는데 자, 소폭 상승했죠. 소폭 상승했고 고른제시문의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이 서울대와 같이 많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와 추가 질문에 대한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수대와 같이 고른 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시문 면접입니다. 199명을 모집하고 2,113명이 지원을 해서 10.62대 1, 작년에 10.8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쟁률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서울 주요대의 전형이 경쟁률이 상승한 데 비해 가지고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했는 걸로 봐서 학생들이 면접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 면접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수능이 2024년 11월 14일에 치러지죠. 올해는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 재시문 면접 준비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죠. 수능 전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재시문 면접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죠. 자, 그러면 수능을 기준으로 각 대학의 면접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우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수능 바로 다음 날이죠. 매년 자, 이날 자, 전국의 고등학교를 웃고 울게 만드는 그날이죠. 1단계 합격자 발표 있는 날입니다. 애증의 이제 대학인데 면접은 11월 22일입니다. 수능 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결국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수능 이후에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면접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 면접 준비를 서둘러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수능 이전이라도 미리 제시문, 기출 문제 분석을 연습해 두면 수능 후 면접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고려대학교 개접, 개별적합평 전형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11월 시작되는 1일 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수능 전에 시험이 있습니다. 자, 잔인하죠. 수능 바로 전 주말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와 면접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인문계는 토요일 11월 9일, 그리고 사회계열은 11월 9일, 토요일 동일합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자연계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10일에 진행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입시를 완료해야 됩니다. 수능 전 주말에 면접이 있어가지고 사실 면접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기분이 수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봤더라도 잘 봤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수능을 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접 준비에 올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내 가지고 면접 준비는 정말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를 효율적으로 병행해야 되죠. 그래서 재시문, 분석,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른 기회의 경우는 수능 전에 있습니다. 고려대 고른 기회의 경우 농어촌 전형과 저소득 학생 전형 11월 2일 날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자, 이 발표는 10월 25일 날 나고 면접 준비 역시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이 학생들도 역시나 수능 준비를 병행해야 되겠죠. 자, 시간 관리입니다. 수능과 면접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니까 재시능 분석과 답변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과 그리고 기회균형. 이 두 개는 수능 전후로 나뉘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 어, 합격자가 빼빼로 데이입니다. 11월 11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것도 참이 잘못하는 게 수능주입니다. 수능주. 수능 3일 앞두고 이 결과가 나오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서울대는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하는데 굳이 수능 시작되는 주 월요일에 그것도 빼빼로 데이에 발표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는 큰 의문입니다. 이럴 이유가 있나? 이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수능 끝나고, 그래도 기쁘게 기대되는 떨어지든, 1단계 떨어지든 붙든, 기쁜 마음으로 면접, 수능 둘 다 준비하도록 해야지. 굳이 수능 주에 11월 11일 날 떨어지면, 이거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2단계 시험일이 수능 치고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 이틀 후. 잔인하죠. 수능 최저 떨어지면 가지도 않겠죠. 11월 16일, 17일. 자, 이렇게 바로 있다.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기회균형은 또 저소득 학생과 농어촌 학생의 경우 10월 21일 발표하고 10월 26일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수능 전에 조금 2, 3주 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작년의 경우는 희한하게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연대의 기회균형과 고대의 고르기회 전형을 중복으로 내는 학생들이 꽤 있겠죠. 중복으로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원래는 다행히도 이렇게 떨어져서 됐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입니다. 자, 전체적인 일정. 여기에 고려대 개적, 면접, 인문계.
공유가, 죄송합니다.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자, 일정은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일정은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 특히 일반계 전형에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합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일반계고 학생들이 서울대 학교에서 일반 전형 이제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는 단순히 암기한 지식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죠. 면접에서 학생들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면접 구조는 사실은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계 고등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사고력 훈련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자,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과고, 영재고, 외국어고, 자, 이러한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일반계 합격이 상당히 낮죠. 27.9%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공고를 일반계고에 포함한다 쳐더라도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이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지난 2022년 사실은 이 비율은 이 전체에서 보면 안 되고 이 유형별 고등학교 통계에서 실제로 일반계고와 특목고, 자율고 학생을 합하면 전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학생들이 나머지 7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등학교 서울대에서 발표한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 종합적 사교육을 평가하는데, 자, 사실 일반계고에서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일반계고에서 합격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일반계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현실이지만 자, 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학교 간의 자원과 교육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지원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서 쓸 때 요 자료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서울대 미학과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고 9.9 작년 11대 1이었고 자, 이 학생 이 전형 이 학과에 보면 2.73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궁금하죠? 2.73. 자, 2.57도 합격했고,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점대 넘으면 과감히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를. 물론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2.73인 학생이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학생을 더블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학생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학생은 여기에 보면 고대, 하구, 계적 다 냈죠. 이 둘 다 재직 면접이 있었습니다. 연대, 화루 냈죠. 면접이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계열 모집, 그리고 연대 국제형, 국내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외고 혹은 국제고 1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대 미학과를 했고, 지원했고, 그리고 사회학과, 철학과, 문화인류, 인문과학, 융합 인문사회학부의 지원을 2.7인 학생입니다. 2.7인 학생. 자, 2.7인 학생.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다 합격했네요. 자, 이 학생 다 합격했습니다. 모두 다. 자, 이런 여러분들도 내년에 요 사례를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의 결과가 이렇게 다 파랗게 빨간 게 아니라 파랗게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서울대 미학과죠. 근데 선생님이 어떤 학생인지 추론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 어떤 학생인지. 어떤 학생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좀 기출 문제를 보는데 상당히 글자가 작죠. 자,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문을 읽을 필요는 없고 자, 문제 유형과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 이제 면접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에 서울대 일반 전형의 면접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만큼 스카이 대학 중에 최고 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죠. 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꼬리 질문, 꼬리 질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논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교수님들이 꼬리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아는 척 안 됩니다. 교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체로 문과 학생들의 경우 준비 시간 30분. 이 30분이 긴 것 같아도 사실 노수를 비해 상당히 짧죠. 짧은데, 자, 이게 30분 안에 두 개 지문을 모두 하기는 답변 시간 15분 안에 두 문제를 모두 풀기에는 상당히 짧습니다. 이 30분 안에 인문 계열은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제시가 되며 상경 계열의 경우는 이 사회과학 제시문과 플러스 수학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준비 시간 30분 안에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두 세트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제 푸는지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문은 제시문은 한, 두 지문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질문의 개수는 한 세트당 두 문제씩 그리고 한 지문당 네 개의 지문 혹은 두 개에서 세 개, 그리고 많게는 네 개까지. 요거는 오후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인문학 요거는 오후
기출 문제입니다. 5후 기출 문제인데 이 1번 문제 가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를 질문하고 있죠. 가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의 상황에 관한 이유. 자, 이 제시문과 연결해가지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이제 문항입니다. 이 유형은 사실은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문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2번 문제의 경우는 서울대 면접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는 상당히 오픈된 질문으로 학생의 관심사, 그리고 본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에 대한 전제를 세우고 이를 제시문, 나의 내용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평소에 잘 되어 있어야 서울대 면접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지문은 사회과학 제시문인데 1번 나의 미치친 사례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제시문에 나오는 용어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죠. 분석해서 이제 진단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죠. 이거를 분석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가 또는 나의 문제가 된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례 자체의 이 정확성보다는 제시문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교수님들이 꼬리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나중에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시간을 재어 가지고 부술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제시문 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제 인문학, 사회학 오전, 오후로 나뉘게 됩니다. 오전, 오후.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대체로 비교, 비교와 분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비교와 분석.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가에서 말한 역사학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다에서 발견되는 후적 요소가 무엇인지 각각 설명을 하라. 그리고 가능한 가의 내용에 기반해가지고 가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다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가의 내용에 기반해서 다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가에 기술된 소득의 중요성과 이 나에 기술된 역량을 문제를 설명하라는 비교 분석이 않고 문제 상황에서 해석을 것을 사고력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사례를 들어시오. 그리고 효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라는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 유형을 이번 학생들이 수선하고 사고력을 길러왔는지를 중요시한다. 제시문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이 강조되는 이제 문항입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자주 이번 문항, 이번 유형에 대한 대비하고 분석, 이 유형의 경우는 연과
1번 해서 준비하면 다. 그리고 서울대 2번 경우 고려대 대적 2번. 예, 잠시 끊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대 이제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2024학년도 자 기출 문제는 이렇고 키워드의 경우 역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사회 불평등 양상 이런 문제들이 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 학년도 기출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학년도 키워드의 경우는 생태계, 그리고 고전이 나왔고, 물가지수, 경제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인간에 대한 지구온난화, 이런 지문들이 나왔다. 인문과 역시 사회과학 한 문제씩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역시도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1번 문제에서 가나에 대한 입장을 이 비교죠. 비교 유형이 나왔고, 사회, 과학 오전의 경우에 다, 라에 근거해갖고, 가에 나타난 정부 물가. 자, 이러한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근거해가 있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지문을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항들은 학생들의 배경 지식의 논리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의 경우는 가와 나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다의 화자를 만났을 때 가와 나의 글쓴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가와 나에 나타난 독자에 대한 이해 방식을 다의 맥락에서, 자, 이렇게 각각의 입장을 논하라. 논증의 유형입니다. 논증의 유형. 논증의 유형의 경우 학생의 견해와 사고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연세대 활우 2번 그리고 고대 개적 2번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마지막 2022학년도 서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2022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는 가의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그래서 평가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회, 과학, 제시문의 경우 기업의 특정 동기와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영향을 논해라라는 질문이 나왔고, 2번의 경우는 이제 사례 얘기가 나왔죠. 이런 사례, 표출된 사례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관점으로 회사법 개정에 대해 평가하시오. 본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관점이 지문에 제시된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심화된 이 가의 제시된 형태의 인간 이거는 자신의 생각이네요. 자, 여기 키워드는 공동체, 이제 몽골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고 기업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 이제 면접에서 1번 유형 인문학과 사회과학 유형이죠. 자, 이런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복합니다. 비교,
분석 플러스 이거를 평가하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이게 연대 1번 그리고 고대 2번, 1번 이런 거와 유사하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출 문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의 경우는 학생이 실제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은 본인의 학생부 를 기반으로 이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자, 그래 서울대 면접은 논술형과 비슷하게 그 정도 난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아론이 나오는 면접 후기입니다. 자, 이 학생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학생이 보면 깜짝 놀랐는데 이 학생이 미학과죠. 아까 우리 봤죠? 구체적으로 저는 본격적인 면접 준비를 3일 했답니다. 이 3일 해서 이 합격하겠습니까? 면접 준비 과정에 서울대 홈페이지에 제시는 과거 면접 제시문 기출 직접 풀고 말하는 모습 영상 찍고 고칠만 면접 3일 동안 했다. 면접 제시문 논리적으로 직접 생각 연습하고 찍은 영상을 고쳐 나갔다. 주도 면접에 실질적인 믿음을 주었다. 3일 연습해서 됐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그 학생 맞겠죠? 스카이에 모두 합격한 학생. 그 학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2.7이고 특목고 외고나 혹은 국제고 학생일 것 같죠? 그 학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학생이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대학교의 면접은 단순히 직전 한두 달 준비하는 걸로 안 된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관심 분야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탐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시야를 확장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독서, 서울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란 뭐 발췌된 원문을 찾아 읽든가 윤리 과목, 인문계니까 윤리 과목에 인용된 학자의 저서 읽음을 시작해라. 근데 사실 책을 좋아하는 학생도 많지만 재심은 면접의 경우는 지금 며칠 책 읽어서 안 되겠죠. 그러면 제일 큰 방법은 기출문제. 기출문제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든 것을 아웃풋으로 계속 말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대로 넘어갑시다. 자, 연세대 화루. 자, 화루입니다. 활동 우수형 전형. 2단계로 이루어지고 1단계는 서류 평가 60%, 2단계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 40%, 인문 통합 3배수, 자연계 3배수를 모집을 하며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 자,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하고 의예과는 별도 방식으로 선발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입니다. 학종 기회균형. 자, 여기에는 지원자 자격증 국가보훈, 국민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농어촌. 대부분 학생들이 해당하는 게 저소득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이 많을 겁니다. 이 학생들 역시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기회균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죠. 모집 요강에 세부 사항이 적혀 있고 이 주목할 점은 이 전형이 올해 화루형의 형태로 기출이 이제 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연대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연세대 화루, 자, 요거의 경우, 이것도 일반계 전형,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합격을 하는가. 자, 이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원자, 2023, 2024, 합격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원자에서는.
자,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56.1% 지원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까 서울대에서 말했듯이 이제 일반 계고 학생들이 전체에서 1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비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최초 합격을 봅시다. 작년의 경우는 34%, 재작년의 경우 34%죠. 작년의 경우 43.4%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죠. 반면에 이렇게 자유형 사립고 자사고들이죠. 전국 단위, 광역 단위, 그리고 인문계니까 외고입니다. 그리고 과고 학생들의 경우 합격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지원은 25% 정도에 그치지만 최초 합격이 50% 가량으로 늘어나죠. 서울대보다는 사실은 일반 고 합격 비율이 조금은 높지만 여전히 자사고와 특목고의 합격률이 높다. 자, 이 데이터 역시도 슬픈 현실이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데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하고 있지만 합격률은 낮고 근데 누군가는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등록을 하고 있고 등록률은 또 높아집니다. 이 등록률이 높은 이유는 추합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올라간다. 인문계 학생들 어디로 올라갑니까? 인문계 학생들 서울대로 올라가겠죠. 서울대로 쭉쭉 올라갑니다. 최상위권 인문계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의대로 올라갑니다. 의대, 한의에, 치에. 인문계 최상위권도 사실은 의치안약 계열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희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기회균형에서 아까 자격 기준이 많다 했죠. 농어촌도 있고 한부모 차상위 기초수급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부류가 가장 많은 합격률을 보이는가? 자, 요거는 지원자에서는 농어촌이 37.2% 그리고 저소득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합격에서는 65.8%로 농어촌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 그만큼 농어촌 학생들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올해 이제 연대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 연세대학교 비대면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홈페이지에 안내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잠깐만 보고 자, 비대면 면접이고 현장 녹화라고 했습니다. 종이 좋습니다. 8시네요. 자, 태블릿으로 녹화를 합니다. 수험생이 이제 태블릿으로 자, 비대면 현장 녹화. 좀 이따가 그 현장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일찍 준비하고 수험표 준비해야 되겠죠. 대기실에서 이제 수험생 목걸이를 착용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소지한 전자기기 모두 제출합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대기실에서 호명을 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본인 확인 거치고 면접장으로 이동합니다. 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방에서 자, 조교한테 수험생 목걸이 전달하고 저기 태블릿이 있죠. 자, 필기구 준비하고 메모 가능합니다. 조교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녹화용 패드, 면접 문제 파일, 연습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패드는 학생이 클릭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연습지는 한 장 제공되고 양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자, 패드 스캔해서 본인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총 5분의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영상에 문제가 띄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초 주고 8분. 상당히 짧습니다. 8분 안에 면접 문제 파일을 이제 열어보고 8분 안에 모든 그 작성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울립니다. 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답변 준비하고 바로 10초 후에 답변 녹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면접을 준비하지 않고는 아무런 얘기도 못 합니다. 5분 안에 대답을 하고 최소 2분에서 5분. 2분 안에 끝냈다. 어떻게 됩니까? 끝내면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5분 지나면 답을 못해도 끝이 납니다. 자, 끝났다고 조교한테 알리고 자동으로 녹화가 종료가 된다.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 자, 자, 연세대의 이 면접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원래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2020 학년도 출제 방침은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자,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같습니다. 인문통합 계열 면접에서 과학적 사고가 요구될 수 있고, 자연계열에서 인문사회 관련 분야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 모든 모집 단위가 동일하다. 그리고 재심은 중심으로 면접을 출제하고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속하는 지문에서 발췌한 재심을 활용하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데 출처에 대한 이 지문의 출처에 대한 지식을 묻지 않고 수험생이 재심문 내용 질문을 정확히 그 재심문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부터 일부 모집 단위에서 이런 형태가 시행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과대 그리고 간행학과의 경우 인문통합 그 계열 문제가 적용되었고 이제 자, 여기에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교수님이 안 계시죠. 교수님이 안 계시고 본인 혼자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나 이론을 활용할 필요가 없도록 면접 문항을 제출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작년 기회균형 전형 면접 구술 문제 그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다음에 예시 문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시 문항은 바로 작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이게 보면 일괄퇴실이죠. 이 일괄퇴실이 내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갔다. 1등으로 들어가서 끝난다고 해도 이 학생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괄퇴실입니다. 일괄퇴실. 자, 그 이유가 이 학교에서 문제가 다 동일하다 그랬죠. 문제를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오전 학생들이 모두 다 치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퇴실을 하고 자, 여기 보면 개별 퇴실 있죠. 이거는 오전, 오후 한 곳에만 치는 것이고 이 기회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만 치죠. 그리고 활우의 경우는 오전, 오후 모두 치기 때문에 문제가 동일합니다. 오전, 오후 동일하기 때문에 오전 학생들이 입시를 하고 그 기계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퇴실을 한다. 그래서 입시 12시 반에 입시를 마감하죠. 그리고 일괄적으로 1시에 학생들은 퇴실을 합니다. 사실은 서울대, 고려대의 경우 오전, 오후 문제가 따로 있죠. 근데 연대의 경우는 이 오전, 오후 문제 두 문제 출제 안 합니다. 동일하게 통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얍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연세대는 이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존에는 그래프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프 문형이 사라지고 인문, 자연, 면접이 통합되었죠. 자, 요거 통합되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 지식보다는 지문의 독해력을 더 많이 본다. 독해력을 더 중요시한다. 자, 이게 서울대에서 얘기한 기회균형, 작년 기회균형 원투의 면접 구술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와 동일하게 2024, 자, 정시에 국제계열, 그리고 수시 국제형, 에서도 이런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도 됩니다. 면접 시간은 8분, 상당히 짧죠. 이 지문을 8분 만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5분, 이 두 문제를 5분 만에 해야 되고 비대면 현장도 꼬리 질문 당연히 없겠죠. 제시문 개수는 4개, 4개 가나다라로 이루어져 있고 질문 개수는 1번, 2번으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자, 1번 유형은 매년 역시 비교, 분석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1번 유형 비교 분석. 2024년도에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나다를 비교. 자, 이거 서울대는 뭐뭐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라 했죠. 근데 이거는 가나다를 비교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을 묻고 있죠. 비교 분석 문항에서는 그리고 점수가 60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항은 평가 혹은 적용 유형입니다. 적용 유형.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다의 지문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자, 근데 원래는 그래프가 이제 기출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래프가 사라지고, 이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사고력이 중요해졌다. 자,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2025, 2024 기출 문제를 이렇게 사례로 들었죠. 자, 연세대 면접에서 키워드의 경우 실험,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빈곤 문제,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화루에서는 유행, 소비문화, 불확실성 회피,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연결, 매체를 통한 이러한 키워드로 출제가 되었다. 자, 대비 전략으로는 이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독해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죠. 면접 대비 전략으로 각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1번의 경우는 비교 분석입니다. 비교. 1번의 경우 비교. 자, 2024에도 주장을 비교하시오.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비교 분석 논하시오. 자, 학교마다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죠. 2번 문제. 자, 라의 동물과 다른 처리 이유를 제시문 다의 등 연관지어. 자, 평가하거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다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리고 나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바탕으로 나다를 논지를 설명하라. 라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갖고 가나에 연결을 해라. 그래서 라 이렇게 해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 자, 2번의 경우는 자, 2번은 뭐냐면 평가. 평가하고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평가에서 적용을 하거라. 자, 라의 상황을 분석하고 다른 제시문과 연결해갖고 설명을 하라라는 자신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1번 비교 분석 문항과 2번 평가 연결 문항. 자, 1번 비교 분석 문항의 경우는 핵심 내용을 아까 보니까 필기 내용이 있었죠. 자, 핵심 내용을 필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종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 키워드, 키워드를 찾아 그리고 차이점,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답변할 때는 반드시 비교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교 표현. 뭐뭐에 비해서, 가에 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비교 설명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많은 학생들이 비교 표현 자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점수도 받기도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가나다의 관점을 비교하라. 그 이후에 제시문에 공통점이 있다면 가와 이제 제시문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뭐뭐에 비해서 비교 문항을 한다. 제시문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시문과 비슷하다. 비교를 하죠. 나의 제시문과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표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1번 문제 2분 45분 안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2분 40초 반 정도 나눴을 때 1번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2번은 주로 평가 연결을 하고 있죠. 평가 연결을 하는데 매년 기출되는 그래프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고 줄글로만 구성되어 있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프의 경우는 그래프 분석만 잘 해도 이렇게 점수를 딸 수 있지만 근데 이 그래프 분석이 사라져가지고 핵심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자, 가나다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하죠.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또 그 키워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시문 다와 연결해서 앞에서 분석했던 내용을 활용, 두 제시문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상황을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3단 구조, 기서결, 3단 구조를 하면 좋다. 그리고 최종 정리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면접관에게 친절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전달할 수 있다. 답변 시간이 2분에서 5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2분 만에 끝냈다. 무조건 5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5분을 채울 필요는 없고 어떤 학생이 자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2분 안에 완벽하게 이 학생이 자기 내용을 설명을 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2분 안에 끝내기 학생이 좀 뻘쭘했죠. 뻘쭘해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뭐 연세대 응원가 있죠. 응원가를 잘 불렀답니다. 입사관들도 놀랄 잘 불렀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애교심도 오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인지했겠죠. 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는데 입사관들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므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탈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려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자, 영상은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제시문 기반 면접. 자, 이 100% 서류로 5배수를 뽑고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50%를 한다. 자, 이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재시군 기반 면접의 경우는 일반 지원자를 선택하는 전형이죠. 자, 면접 준비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은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실에서 면접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에게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줍니다. 시간은 총 21분, 상당히 길죠? 연대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을 줍니다. 21분.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주어진 제시문을 빠르게 숙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7분 동안 그 답을 진행을 하죠. 자,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들한테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자, 그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면이기 때문에 꼬리 질문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평가하는 주제 노트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남으면 서류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간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농어촌 저소득 학생 지원하는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는 계적과 유사한 면접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숙독 시간이 12분입니다. 이 계적의 경우 21분, 12분, 그리고 6분 동안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제시문을 빠르게 분석하고 면접에서 말할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계적보다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요거 역시 대학에서 발표한 이 고려대학교 고교 유형별 합격 비율입니다. 델타 보면 인문계입니다. 인문계의 경우 이제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 지원이 46% 많죠. 일반계고 40%입니다. 그리고 자사고 출신 11.6. 지원 자체가 반이 넘습니다. 특목고가. 근데 최종 합격자를 보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80%가량 되죠. 40%에서 20%로 줄어들고, 반 줄어들고, 자, 여기서 80%가량 됩니다. 배로 늘어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이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가지고 10분의 1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 한번 볼까요? 자, 자연계의 경우 과거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지원이 60% 정도 되고 일반계고 40% 정도 됩니다. 합격은 66. 그리고 아니죠. 13%니까 이 국제고보다 더 하죠. 인문계보다 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참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외로 재수생보다는 졸업 예정자가 더 높은 합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고교별 유형 합격 유형을 마치고 고대 이제 계열 적합성에 대해서 기출 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1분, 7분 현장 대면 면접이고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꼬리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제시문은 3개에서 4개. 아마 그 PT에는 안 돼 있는데 고쳤습니다. 3개에서 4개고 질문 개수는 세트당 3개 정도가 됩니다. 이 면접은 준비 시간이 21분으로 연대에 비해 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접근하고 사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열 적합 전형은 말로 하는 논술 수준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논술 문제를 답변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일부 연세대나 서울대 면접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차별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연대, 고대 모두 제시문에서 비교 분석하는 유형이었죠. 자,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핵심인데 2번은 매우 까다롭죠. 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2번의 문제는 집중이 보면 다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이 관점에서 가의 사장과 제시문 나의 지방 유력자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자, 이런 걸 보면
요소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사고력이 요구되는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주체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시민 불복종 반대하는 주장, 그리고 사장의 입장과 지방 유력장의 행위를 평가할 때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관점 설정, 그리고 관점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하에 대한 사고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난도로 출제된다. 3번의 경우는 그나마 이제 고려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입니다. 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가나 다 모두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비교적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다. 자, 지난 기출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부터 2024까지 계열적합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고대는 오전, 오후로 나뉘게 됩니다. 자, 고대 계적의 경우 키워드는 시민 참여, 이제 오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불평등, 자, 그리고 오전 패러다임 문제가 있었고, 독서, 학문, 유형함과 무형함, 이런 게 있었고, 2022학년도에는 노동, 이상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환경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1번 문제의 경우 대부분 비교 분석입니다. 연대, 서울대와 비슷합니다. 불복종 공률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핵심 주장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비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죠. 자, 여기에 너 관점을 비교하시오. 측면 유수상을 설명하시오. 측면에서 비교하시오. 이런 1번 문항이 출제가 됐고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비교. 자, 이 문제에서는 비교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문제는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갖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비교 표현을 빠뜨리지 않고 주의해야 되죠. 제시문 가나다 핵심을 정리하고 공통점 찾고 그리고 차이점 찾고 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교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죠. 2번 문제는 주로 제시문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죠. 관점을 찾아냈고 그리고 연결하는 거죠. 이 문제는 매우 명확하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논리적 근거. 지문에 근거가 있죠. 2022부터 2024년까지 2번 문제에서는 특정한 행위나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가 등장했죠. 행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주장을 평가하고 기업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하고 이유를 기술하시오. 라는 이러한 제시문의 핵심 관점을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마지막 3번 문제의 경우는 확장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 상황을 기반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에 지금 여기에 보면 라가 지향을 사용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지 가나다 모두 활용할 설명하지요. 그리고 활용하지만 제시문 마와 다의 견해를 뒷받침하시오. 종합적으로 제시어 상황 말씀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그리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은 제안하시오. 이렇게 이제 참고할 점은 학생부에 학생부 본인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가지고 제시문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조금은 진정성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대 작년 계열 적합성 오전, 오후 문제 이제 보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연세대학 기출문제 그리고 당연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기출문제 비교 분석 평가 문항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 활우 그리고 추천형 문제는
고려대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을 확장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면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대의 경우는 자료 분석과 해석, 자, 자료 분석과 해석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대는 사라졌지만 그래서 2024학년도 문제 유형에서 그래프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료 분석은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1번의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연대 화로 기출문제와 유사하죠. 그리고 2번은 특정 관점에서 평가를 하라. 특정 관점에서 평가를 하라.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해갖고 균형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 연대 2번과 유사하다.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는 시중에 기출문제 책자들이 많은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제일 좋은 것이 대학의 기출문제입니다. 스카이 대학의 기출문제를 2, 3년치만 완벽하게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는 교수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이제 그런 문제로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학종을 준비했던 학생이라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때 가나다와 연결해갖고 논리적인 답변을 해도 된다. 자,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고대 고른기에 작년 12분 준비 시간에 6분 그리고 현장 대면 꼬리 질문이 많고 한 세트당 시간이 짧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지문 지금 작년의 경우는 4개 기출됐고 한 세트당 2개에서 3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과학, 사회,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학생의 분석력과 사고력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의 압력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 문제였고, 그리고 나는 경제적 성취에 대한 내용의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 라의 경우는 노인이 집을 그리는 순서, 구조적인 순서와 흐름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자, 가의 밑줄 친 기업과 유사한 점을 나다에서 찾아 설명하라. 가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리적 법칙과 나의 경제적 성취 간의 유사점을 찾아내갖고 비교, 즉 물리 법칙과 경제 법칙의 유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2번의 경우는 실제 사례와 연관지어 설명하라라고 우리 주변이죠. 철학적 혹은 경제적 주제를 현실 사회와 연계하는데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와 이제 연결 지어 갖고 쾌락을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참고로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다른 이유 설명하고 가 수학식과 나다의 현상을 수학적 관계와 시각적 구조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죠. 자,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기체, 이제 부피 압력 변화를 라에서 그림 그리는 순서와 비교해갖고 설명한다. 자,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12분, 6분 정도로 개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문제들이다. 자, 요거 문항 분석표입니다. 수시문제 계적, 작년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름기의 전형은 이런 과목으로 출제가 되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 강의를 하신 자연 논술 배제고의 장기현 쌤 말씀하셨는데, 자, 최종적으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가장 좋지 않은 면접 답변 형태입니다. 몰라도 합격을 위해 일단 아는 척 한다. 교수님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요거 내가 아는 척 하면 속일 수 있을 거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갖고 대답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갖고 제시 면접에 중요한 것은 제시 자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모르는 부분을 무리하게 아는 척하면 반점 요소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어필하면 안 되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종이 서류 면접이 아니죠.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에 맞춰 적절하게 답변을 구성해야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무작정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제시문 이해해야 됩니다. 제시문 이해하지 않고 답변을 시작하면 안 된다. 제시문과 상관없이 본인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안 된다. 제시문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면접에서는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첫 대답만 들어도 교수님들은 이 학생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제시문뿐만 아니라 서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괄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이러해서 결론은 이러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는 것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대답하자.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면접관이 듣고 싶은 것을 파악하고 이야기하자. 면접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구성해라. 자, 그리고 논제를 먼저 파악을 해라. 제시문을 이해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읽고 1번 문제, 2번 문제를 파악을 하고 제시문을 이해한다.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거라. 그러니까 제시문만 읽다 보면 분석하다 보면 답변이 이 논제와 동떨어질 수 있다. 당연히 두 갈식으로 대답해라. 미갈식은 안 된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제시문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논리력과 분석 능력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누른 대신 체계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답변을 두 갈식으로 전달하고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연습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일반계고 학생도 합격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잘못된 답변 방식과 좋은 답변 방식을 잘 기억하고 실제 면접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꽃은 잎시다. 오천고등학교 전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